3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사위라는 단어입니다. 사위하면 보통 딸의 남편, 왠지 씨암탉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할 것 같은 정겨운 느낌의 단어인데요. 우리 법전에선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최근 군입대를 앞두고 몸무게를 116kg까지 고의로 불려 4급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21살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년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재검을 거쳐 다시 군대로 가야 합니다. A씨 같은 병역 꼼수를 부리는 청년들을 잡아내기 위한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 제16조 사위 행위자의 처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수검자 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사위 행위, 사위, 무슨 뜻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혀 모르거나 익히 아는 그 사위를 떠올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어떤 뜻 같으세요? 그냥 딱 보고 느끼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의 남편? 사위 행동이라고 행동을 붙여서 물어봐도 반응은 대동소이합니다.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모르겠어요. 사위가 하는 행동? 사위 행동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딸의 남편이 얼마나 잘하느냐? 사위, 장모님. 사위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속일 사에 거짓 위자를 씁니다. 즉 사위 행동은 사위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속여서 거짓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시민들에게 사위의 뜻을 일러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랑 이게 연결이 되세요? 거짓. 모르겠어.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연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사위, 혹시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어렵고 헷갈리는 한자가 법령에 있다는 걸 몰라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개정 전 유료도로법 제20조입니다. 당의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위라는 단어가 지난해 3월 수정되면서 거짓이나로 바뀌었습니다. 사위라는 단어가 우리 법전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제처 주도로 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바뀐 거예요. 소방부처랑 협의해가지고. 그럼에도 사위라는 어렵고 이질적인 한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전자서명법 등 우리 법률 곳곳에 여전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위, 법률용어 사위, 사위 판결 등을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 이런 낯선 한자를 우리 법률에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간담회, 간절할 간자에 말씀 담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간절한 말을 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문무일 총장, 뭐가 그렇게 간절하게 할 말이 있었던 걸까요? 문 총장은 먼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 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다. 향후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앞선 모두 발언만 놓고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견제와 균형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입장을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심은 뒤에 나온다고 문 총장의 진위는 사실 뒤에 이어진 발언들에 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입니다. 뉴욕시장이 NYPD,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 통제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문 총장의 말입니다. 함의는 경찰이 가진 권한의 98.2%를 지자체에 이관해라. 그러면 수사권 조정 생각해보겠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문 총장은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 수사는 검찰 사법 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발언의 내포 의미 역시 지자체의 98.2%의 권한을 넘겨주고 경찰에 남게 될 1.8%의 수사 권한에 대해선 지금처럼 검찰이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또 검사의 영장 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 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해 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을 경찰과 나눌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총장은 일련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논의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이면서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사실상 인정하며 이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서 논의 절차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추후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자락을 깔아놓은 겁니다. 모양 빠지게 검찰 패싱 논란을 자인하면서까지 메시지를 던진 문 총장의 오늘 발언에 조국 수석과 박상기, 김부겸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할지 흥미진진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당 지역구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선거를 앞두고 밥을 샀습니다.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총선을 나흘 앞둔 2016년 4월 9일 당시 경기도 의왕시 시의원이었던 서창수 의원이 지역구 내 식당에서 소속 정당 총선 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9명에게 밥값 20만 원을 제공합니다. 일단 총선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12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관련해서 선거법 112조 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밥값을 제공받은 9명 중 6명은 의왕시 주민이 아니었고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 의왕시에 들어온 타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이에 서 전 시의원은 해당 선거법 조항이 선거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 제공까지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구민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구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서 전 시의원에 대한 벌금 2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시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방법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명선거라는 공직선거법 제정과 시행 취지를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 내용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늑장 보고와 대응으로 이른바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네. 그리고 정식 업무 라인이 아닌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 네. 그리고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서 사후에 공문서 그리고 대통령 훈령 등을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청와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청와대가 원래 밝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서면 보고 시간은요, 네. 오전 10시입니다.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 최초 지시를 내린 시간은 10시 15분이었는데요. 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 배가 180도 뒤집힌 이른바 구조 골든타임은 10시 17분입니다. 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10시 20분, 그리고 첫 지시는 10시 22분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넘겨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보고 시간 등을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네, 뭐 어린 학생 수백 명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이 됐는데 면피나 하려고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최순실 씨와 대책을 논의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세월호 참사 당일 네. 이제 오후 2시 15분쯤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과 그리고 네. 최순실 씨와 세월호 참사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뭐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뭐 이런 공식 라인이 아닌 최순실 씨랑 대책을 논의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네. 이 시각까지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 머물렀고요. 네. 사태 수습을 위한 첫 공식 행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도 최순실 씨의 제안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검찰 설명입니다. 네. 중대본 방문 전에 미용사를 불러서 예의 그 올림머리를 하고 중대본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뭐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죠? 네,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어제 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 등을 무단 변경한 혐의 등으로 네.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네. 두 당사자들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나 기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두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헌재에 제출했던 의견서로 검찰 조사를 대신하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뭐 보톡스나 리프팅 같은 미용 시술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간에 풍문으로 떠돌던 무슨 남자 얘기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꼭꼭 7시간의 진실을 싸매고 숨기고 있었다는 게 참 착잡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강용석 전 의원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도도맘 김민아 씨. 사건이 벌어진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만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도도맘 김민아 씨를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주부에 대한 1심 선고 얘기입니다. 39살 한모 씨라고 하는데요. 함 씨는 지난해 1, 2월 2달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례에 걸쳐 김민아 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더러워서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함 씨는 김민아 씨가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인 강남 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김 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오늘 함 씨에 대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 씨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원죄라고 하는데 강용석 전 의원과 한 번 잘못 엮인 인연이 악연이 돼서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는 등 두고두고 도도맘 김민아 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은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또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갈 수 없을 터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두 번째 성폭행 의혹 폭로자인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의 고소 내용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2017년 5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체제의 고시로 재개정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 4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4,7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14명은 평균 18억 2,202만 원, 대검찰청 35명은 평균 19억 9,798만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64억 3,566만 원을 신고해 최대 재산가로 나타났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억 9,588만 원,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 5,37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내일 준법 경영의 정착,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를 엽니다. 준법 경영 지원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논의합니다. 3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